오늘은 동해안 1박 2일 강행을 했던 영상들을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영덕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명소와 관동팔경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 곳을 전부 다 소개하겠습니다. 영덕 장사리에 가보면 문산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산호는 상륙정인데 학도병 772명을 싣고 상륙시킨 후에 되돌아가다가 좌초에 걸려서 침몰되어 있던 것을 70몇 년 만에 건져서 복원해서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고등학생, 중학교 2, 3학년 학생으로 이상 구성된 학도 의용군들이 학도 유격대로 변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74명이 상륙을 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보고품도 못 받고 통신도 안 되고 이렇게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전투를 하고 7번 국도를 사수합니다. 그러던 중에 135명이 학도 의용군들이 전사한 아픈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관동팔경 중 제1경인 물송정입니다. 해송 사이로 잘 깔려져 있는 데크길을 가다 보면 월성정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이 월성정은 신라시대 때에 영랑, 설랑, 남석, 안상, 화랑 4명이 서라벌에서 말을 타고 와서 소나무숲과 은빛 모래를 빛나는 달빛을 즐겼던 유람지였죠.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이렇게 풍광이 좋은 정자를 만나면 그곳에서 잠시 앉아서 사주를 둘러봅니다.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보고 쓸쓸함을 달래보는 것이죠. 그 쓸쓸함도 알고 보면 내 것입니다. 내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 쓸쓸함 속에서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상념에 젖기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성정은 1326년 고려 충수광 때 처음 지어졌지요. 그 후 여러 차례 충수를 거쳐서 조선 성종 때 아름다운 활터를 그려오라고 화백들을 보내니까 이 화백은 월성정을 그려서 바쳤다고 합니다. 저는 월성정 구경을 여유롭게 하고 바로 울진 망향정을 갑니다. 이 망향정 입구가 좀 좋지 않은 것이 해수욕장 근처에 여러 횟집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소물개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청에서 새로 반대쪽에다가 진입로를 크게 만들고 주차장도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망향정 기록은 고려 때 지어진 누각을 세종 때에 최신보가 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818년 중종 때 윤희안 군수가 중수 후에 1860년 철종 11년에 울진 현령인 이희호와 군수 임하경이 공동 중수를 했다고 합니다. 막상 누각에 올라가서 보면 이 관동팔경으로 지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망향정과 울진 대종공원 사이로 데크길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데크길이 깔려져 있는 곳마다 풍경을 달아 놓았습니다. 마치 피아노 소리 같이 들립니다.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망향정과 울진 대종 사이를 가보면 울진 대종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대종 누각도 있고 이벤트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울진에서
경포대에 왔습니다. 경포대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와봤습니다. 이 경포대는 1326년 고려 충수광 13년에 관동 전무사 박정희, 방해정 북측에 세웠던 거지요. 그러다가 1508년 부사 한급이 현재 위치로 이전 후에 7차례에 걸쳐서 중수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경포대에 올라서 그동안 자동차 운전으로 피곤한 몸을 좀 눕혀서 쉬었습니다. 참 시원했습니다. 관동팔경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경포대만큼 아름다운 곳은 그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동팔경 중에 한 곳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경포호를 바라 건너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참 여유롭고 경치가 좋았던 것 기억이 납니다. 저는 경포대에서 한참을 쉬면서 피로를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 요즘 뜨는 핫플인 그 묵호항에 들렸습니다. 관동팔경은 아니지만 최근에 핫플레이스라고 소문이 난 묵호항 논골 등대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회를 좀 준비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논골 등대 바로 아래 있는 마을들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마을들을 지금 이곳이 정비가 되어서 이곳이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묵호를 가시면 논골 등대와 그 아래 마을을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묵호항 어시장으로 내려가서 고등어 화로와 오징어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해 떠주신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할머니들이 칼솜씨가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합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았었습니다. 추암에 도착했습니다. 추암은 관동팔경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암 개석들이 관동팔경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고 동해안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의뢰 들리는 코스입니다. 추암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가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소개는 생략하고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저는 역시 삼척에 있는 해신당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에도 전설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그 총각이 처녀를 바위톱에 내려다 주고 바다를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겠다고 갔는 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처녀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흉년이 들고 바다에서 고기가 안 잡히고 기근이 되기 시작하자 그 총각의 남근 모습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당을 쌓고 제를 올리고 난 뒤부터 붕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남근 공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삼척에
관동 8경 중 하나인 죽서루에 왔습니다. 죽서루는 서쪽에서 발원하여 50리를 굽이 돌아오르는 50천이라는 강한의 경치가 빼어나서 지어진 곳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유수 이성휴가 중수하였고 삼척의 바닷가가 빼어난 곳이 많은데도 이곳에 50천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곳에 죽서루를 지었던 것입니다. 건축물의 주초석이나 기둥 같은 것을 보시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북측으로 계속 올라가는 중에 양양 하조대에 들렸습니다. 하조대는 관동 8경에는 안 들어가지만 양양 8경 중 5경으로 지정이 된 명성지입니다. 기암괴석과 바위로 섬을 이룬 듯한 모습이 있고 송림으로 울창하게 우겨져 있어 절경입니다. 고려말 하련과 조준이 이곳에서 은둔하며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혁명을 깨했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뒷날 그들이 성을 따서 하조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씨 집안의 총각과 조씨 집안의 두 처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연으로 인해서 명명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는 정자를 세웠으나 현재는 하조대라는 글자만 남아있어서 근래에 와서 육각정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육각정 바로 정면에 보이는 소나무가 애국송입니다. 우리나라 그 방송국에서 애국가가 나올 때 늘 등장하는 모델이죠. 관동 8경 중 1경이라고 해도 손색이 전혀 없는 그런 곳 명성지가 하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다녀가셨던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이니까 한번 짚어본 겁니다. 저는 다시 관동 8경 중 하나인 의상대에 도착했습니다. 신라 문무왕 16년에 676년이죠. 낙산사를 지은 의상대사가 이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육각으로 지은 정자였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홍련암은 의상대사가 7일간 기도를 하고 그러자 바다에서 관음보살이 현신하여 홍련이 불쑥 솟아올라서 그곳에 암자를 지어서 홍련암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낙산사는 2005년에 대형 화재로 인해서 의상대까지 불타고 범종이 불타 녹아내리는 등 대형 화재를 입어서 지금 최근에 중수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고성 청간정 바로 아래 속초 대포항에 왔습니다. 대포항에는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볐던 곳이지요. 대포항 횟집에서 동해 명물인 꽃새우와 오징어회를 주문했습니다. 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횟집에 가서 느끼는 거지만 회를 쓰시는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날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맛있게 잘 먹고 또 출발을 했습니다. 여행 중 백미는 그 지방에 가서 그 토산물을 먹는 겁니다.
동해안을 갔으니 뭐 당연히 생선회를 먹어야 되겠죠.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셔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동해안 마지막 관동 8경 중 6번째 해당되는 청간정에 왔습니다. 청간정은 강원도 고성군에 있습니다. 이 남한에 있는 관동 8경 중 6경이고 북한에 2경이 있어서 8경입니다. 남한에 있는 6경을 다 돌았습니다. 이 고성군에 위치한 청간정은 중종 15년 1520년 고성 군수 최정이 중수했습니다. 청간정은 127개의 긴 초석으로 받쳐진 팔짝지붕으로 지어진 조선시대의 건축물입니다. 아주 나라 갈 듯한 그런 멋진 걸작이지요. 오늘 영상 어땠습니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엔 청간정에서 듣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